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오늘 오전부터 관심 많은 키워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도 오르고요. 소부장 쪽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뉴스 커버를 해보면서 분위기에 대한 점검 먼저 받아보죠.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장에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쪽의 장비 수출길이 당분간 열렸다라는 모멘텀의 뉴스 무게감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중국의 장비 반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처음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재고 사이클로 반도체를 이제 접근을 했죠. 바닥론에 근거해서 재고가 이 정도면 2019년과 비교해서 재고 사이클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바닥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었죠. 두 번째 뉴스가 나온 것은 챗 GPT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HRM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강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뉴스가 다 혼용이 되면서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뭐 나름대로 좀 쉬었다고 그럴까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2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를 1330원에 산 외국인들 같은 경우 벌써 3% 이상 수익이 났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율이 원화의 강세.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지금 강세 기조로 완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장비의 이제 중국 반입에 대한 가능성이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인텔의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공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그걸 못했죠. 특히 이제 노광 장비를 이제 집어 넣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못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본다라면 뭐 이참에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장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더군다나 이제 장비주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래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는데 현재형 장비들이 오늘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뭐 야 언제적 반도체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최근에 여러분들 흐름을 보면 뉴스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기존 뉴스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순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반도체에 나오면서 강한 흐름들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위원님, 저희 환율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투톱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전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톱에 대한 흐름을 점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관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요거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고 지금 와서 이걸 또 본다? 조금 점점 이제 벌써 제가 얘기한 지가 열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열흘 전에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하는 구간이고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신반의하는 구간에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이고 이제 다들 이게 좋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열흘 대비해서는 그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정확히 인식하신다라면 서로 방해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토토의 흐름 저희 여러 번 점검하면서 이사님과도 네. 소부장단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 추천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오늘 짝에서 그 세부적인 섹터 가운데 가장 추가적인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는 쪽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에도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AI, 챗GPT 혹은 자율주행이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또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많이 강한가요? 일단 저는 여기서 안 올라가도 버텨주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줘 버리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양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종목을 사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팹리스 기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팹리스는 이제 설계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네. 추천도 이전에 받아봤어요. 네,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아직 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가 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쪽은 어디인가라고 놓고 보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팹리스 관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LX 세미콘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지금 낮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소부장 보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장비주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타이밍에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장비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왔을 때는 그때 일단 이익을 확정하자라는 관점이신지 네. 그리고 저희 이 종목 AS 겸해서 한다면 조금 더 높이 끌고 가도 된다로 정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아직 시세가 나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12만 원대라고 하는 이 박스 상단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작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 15만 원, 16만 원대까지의 상승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넘어서까지도 긍정적으로 LX 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하단에 또 다른 종목도 추천을 해주셔서 그 종목이 나갔어요. 이 종목은 이슈가 있어서 오늘 꼭 점검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좋았나 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추천들을 받아봤는데요. ISC 이 종목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I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때 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던 그 시기에도 ISC는 조정이라고 할 만큼의 깊은 눌림이 없었습니다. 네, 상단 고가에서 박스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횡보가 나오는 상황.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박스권을 돌파하면, 특히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면 그동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ISC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GPU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빠른 테마의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되 절반은 오히려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굳이 안 오른 쪽을 많이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만약 ISC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굳이 뭐 다른 반도체를 저는 또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ISC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LX 세미콘, 그러니까 ISC가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을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또 보여줄 수 있기에 저는 그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과 지금도 볼 수 있는 종목에 명확한 라인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반도체주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키워드 찾아보도록 할게요. 빠지지 않는 키워드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이 종목의
흐름이 눈에 띄어서 추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장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쪽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강합니다. 그래서 셀 쪽도 5장 강한가? 라고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만 강한 상황에서 코스닥도 1% 이상 오른다? 이 상황에 대한 한마디 코멘트가 꼭 듣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또 이제 수급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기준에서 6개월치, 1년치도 아니고 수년 뒤의 것을 이미 가져와서 반영을 한 그러한 주가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여전히 만약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살까 말까 고민이 되시면 저는 안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덜 오른쪽을 차라리 찾아보는 게 심리적으로 혹은 계좌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기서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제외.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FTSE 지수 편입도 있어서 수급적인 이슈도 있어서 이걸 보는 거는 너무 지금 상황에서 무리일지 아니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지 이런 호재성 재료들은 보유하신 분들도 아무래도 생각하셔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주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재료 노출에 따른 또 차익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IPO라든지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러한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것에는 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키워드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위원님,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멀리 있는 이야기인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최근에 순환매라고 할지 변동성도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재상장 이후에 9거래 연속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일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었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2차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낼지에 대한 것들은 다들 기대감이죠. 기대감인 상황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구간 동안의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좀 반등 구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이제부터 새로 해석하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거는 저는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눈에 띄는 순간부터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종목인데요. 글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 추천주로도 받아봤던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 받아본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이란 키워드가 나와서 사실 이 종목이 다시 후발주자격으로 2차 전지랑 강하게 묶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분명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원래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의 플러스 알파의 키워드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저희 보면 될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확인된 뉴스들은 아니긴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재밌는 기업이죠. 재밌다라고 표현드린 것은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죠. 현대 그러니까 일반 우린 물론 이제 개인 주주도 많습니다만
대주주는 현대그룹이 아니죠. 현대에 계신 오너들, 대주주들이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는 다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를 운송해야 되는 것을 결국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지분,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 지분에 있어서 노출도가 있게 되면 계열사 일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대주주들의 강력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설명을 드릴 때는 앞으로 현대글로비스가 개인 대주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도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쏟아지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소화를 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걸 맡아야 되는데 모비스가 맡을 것인가 글로비스가 맡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들이 된다라면 글로비스는 정말 일취월장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비용 없이 그러니까 운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운송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들어진 완성차를 운송하는 거. 그다음에 폐배터리는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 폐배터리 하는 게 더 수익성이 좋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당장 오늘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가격 조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야말로 정말 장기 투자해놓고 묵혀둘 수 있는 그 대신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묵혀두고 난다라면 현대 경영진들과 같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합니다. 결국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단 하나의 뉴스가 쾅 하고 섹터를 들어올리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움직이는 종목이 많아서 종목 위주로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키워드 봤고요. 이어서 3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놀자조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물론 엔터게임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어떤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여기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놀자주로 저희가 일단은 묶어봤습니다. 모멘텀은 위아래 정말 많이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도 매력적으로 모멘텀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실까요? 일단 사실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엔터가 더 좋죠. 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어디를 더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게임주를 사는 게 속편하다. 매력도. 그러나 기업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왜 오르지 못했느냐의 그 근본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신작이 나와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도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그러한 섹터인데 신규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떠한 시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기업들,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혹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러한 것들을 저는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엔터주들은 이미 앞으로 실적이 좋은 것까지 모두 선반영이 돼서 이미 시장의 주도 테마로서 우뚝 선 상태.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반면 게임주들은 시장이 갈 때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씩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겨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놀자주 안에서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게임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결국 네오위즈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네오위즈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이제 무섭게 밑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펄어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기업의 공통점은 그래도 다른 여타 게임사들보다 신작 일정이 최대한 지금 빠르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려보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네오위즈 네. 방송 중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피해 거짓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8월 게임스컵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고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도 1년 가까이 이 신작에 대한 이름을 들은지라 안 나왔어? 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저희 판단하면 좋을까요? 일단 게임이라든지 엔터 혹은 영화 콘텐츠 이쪽은 사실 출시에 함께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그 플랫폼 안에서의 순위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또 판가름 짓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게임주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가의 조정이 깊었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이제 피해 가족 같은 경우에는 흥행도도 크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충분히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력도 측면에서 게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엔터 쪽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결의 질문을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전히 위원님 엔터를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형주, 4사 여길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눈을 넓혀서 다른 중소형을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JYP 엔터의 그 기준점 이 점은 뭐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JYP 엔터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 엔터 4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88%대 상승을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8시 50분 때도 리포트를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이제 리포트빨이 이제 맥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할 가능성에 대한 증권가의 전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OTT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대작들, 이제 제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약을 맺는다 해서 매출이 잡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에 이제 방영이 되면 매출로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여러 편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아이유하고 이제 계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2021년의 주가 퍼포먼스까지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농후한 그런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OTT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OTT 쪽에 이제 우리가 제작사들 입장에서 보면 IP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를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가 흥행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새로운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의 제작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관심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점까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저희 정리하면 그동안은 콘서트 수익, 음원 이쪽으로만 엔터를 저희가 한정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제작사의 관점에서도 관련된 실적이 찍힌다면 봐도 된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주식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게 이제 실적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OTT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규모들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알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중국의 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통 제작사들이 제작을 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국경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가적인 수익까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작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컨텐츠가 좋으니까 한국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글로벌 그 망에다 올려버리게 되면 글로벌리 그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작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판권을 파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의 시각 확대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는 지금 놓여있는 그 저평가 매력, 놓여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위 볼 시간입니다. 2위에는 어떠한 이야기 올라와 있을까요? 오랜만에 들고 오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공주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국제유가 큰 폭으로 떨어짐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휴가 많이들 가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영역에서 넓혀도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사님께 좀 드려볼게요. 항공주 저희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뭐 중국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해외여행 주변에서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네. 유가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면 이라는 물음표가 붙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저 빼고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요. 다요. 네, 위원님도 아마 곧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섹터의 가장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LCC 관련한 항공주들을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5월 중순에서 5월 말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2차 전지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올 때 만약 한쪽으로 이제 포트를 좀 돌리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행 관련주 혹은 그 안에서 저가 항공주들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그런데 워낙 좋았던 거 대비해서 사실 주가는 뭐 중국과의 또 사이가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오른 그러한 상황.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또다시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가도 내려왔고 뭐 유가가 내려왔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티켓 값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네. 엔저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토대로 보면 결국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 이 여행 항공 이쪽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 혹은 내일 만약 쉬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한 번쯤은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많이 주변에서 가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LCC 쪽의 모멘텀을 더 높게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LCC 제외하고는 기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기업이죠. 예. 크게 저는 대형 항공사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봐야 되면 LCC고 거기서 본다면 저는 진에어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서도 LCC에 대한 관심 지금 가져도 된다라고 보실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외여행을 가셨던 아니면 가시려고 계획하시면 항공권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일본이 코로나 이전에 20만 원이면 도쿄나 오사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4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행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비행기 대수가 현재 319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는 348대로 약 10%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좌석 수도 19년 대비해서 8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항공유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3개월 뒤에 이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익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LCC가 지금 2분기는 약간의 비수기였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는 건데 3분기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성수기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재고량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1위 키워드 살펴볼 시간인데 간략하게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자, 도심 철도 지하 관련주입니다. 철도 관련주 토목 쪽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인데요. 위원님의 코멘트 짧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고려 중이다입니다. 아직 한다 아닙니다. 그런 구간에서의 지금짜리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SOC 투자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벌써 거론된 지가 꽤 오래된 부분들이죠. 다양한 지하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일단은 뭐 논의 정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들썩거렸습니다만 곧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일단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동탄 쪽에는 일부 이제 시범 구간이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동탄서부터 서울까지 지하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주 영역으로서 짧게 치고 빠지는 식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화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가운데 이사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원픽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안간 종목 하면 삼성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MLCC에 대한 재고 문제 그리고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 둔화 하지만 이제 전장 쪽으로의 또 새로운 이 수요처를 좀 찾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꼭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그중에서 제가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모바일 쪽도 모바일 쪽입니다만 결국 앞으로 이제 MLCC가 가장 많이 팔리는 쪽은 전장
그리고 사막 컨덴서의 가장 큰 고객처는 LG전자다라는 것을 놓고 이제 퍼즐을 쫙 맞춰보면 결국 이제 LG전자에서 전장 쪽에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를 저는 사막 콘덴서가 충분히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작은 MLCC부터 중대형 MLCC까지 이제 모두 생산이 가능한 사막 콘덴서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현재 가격대 그리고 현재 위치라면 공략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6만 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손절가 42,000원으로 잡을까요? 아니면 4만 원으로 좀 일단 잡아볼까요? 4만 원으로 잡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